정숙은 그나마 예쁜 외모의 덕으로 다른 일자리를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었지만 3개월이나 채우면 오래 일하는 것이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 속 윤정을 빤히 보았다. 너 진짜 머리는 잘해. 새삼스럽게 뭘? 윤정은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정숙의 칭찬에서 떨떠름함을 포착해냈다. 네가 항상 머리는 제일 잘했잖아. 정숙은 머리는 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런 말은 머리는 잘하는데 다른 건 별로였어 하는 식으로 말에 뼈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맞았다. 단어를 어떻게 써서 말을 하느냐는 실수일 수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던진 것일 수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던 윤정이 말에 뼈가 있는지까지 일일이 파악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숙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숙은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고 어떤 말을 하든 잘 포장된 말 속에는 비아냥과 비난, 비웃음을 섞어 넣었다. 내가 강남에서 머리 한두 번 해보니? 그것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년들보다 네가 훨씬 나아. 정숙은 자신이 윤정을 칭찬한다고 그래서 윤정이 그 칭찬에 춤이라도 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지만 윤정은 그저 정숙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 불편했다. 정숙은 이렇게 가끔 서너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즈음에 윤정의 미용실을 찾아오곤 했다. 밝게 웃으며 윤정아 라고 부르면서 미용실에 들어오는 것도 늘 똑같았다. 알고 지낸 지가 20여 년 정도가 됐으니 시간만 생각하면 돈독하고 가깝고 반가워야 하는 친구가 맞는데도 윤정으로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정숙은 항상 갑자기 들이닥쳤고 올 때마다 머리를 하고 갔다. 윤정에게 예약 손님이 있는지 시간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배려한 적이 없었다. 윤정이 손님의 머리를 하는 동안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그건 윤정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 아니었다. 하던 데서 머리 하라고 나한테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휴, 너 힘든데 내가 보탬이라도 돼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지. 부담 갖지 마. 윤정이 힘든 건 맞았다. 근데 정숙이 윤정의 힘든 상황을 도와주려고 희생이라도 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윤정은 정말 싫었다. 정숙은 공짜로 머리를 하는 일도 없고 늘 자기가 한 것의 2배 비용을 윤정의 계좌로 입금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숙이 윤정의 스케줄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네가 우리 중에 머리를 제일 잘한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이게 뭐니? 지금쯤이면 강남에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이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만 미용도 이게 말이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나 봐? 실력이라면 네가 최곤데 이렇게 쬐끄만 미용실에서 동네 아줌마들 파마나 말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그때 잠도 줄여가면서 일했잖아? 나 정말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 너무 무서웠다니까. 다다다다 말을 내뱉는 정숙은 미용실이 떠나가라 깔깔거리며 웃었다. 대체 어느 부분이 재미가 있어서 이러는 걸까? 윤정은 자신이 얼굴에 애써 그려놓은 미소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정숙의 말 속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어려서 미용 일을 하면서 만난 정숙은 윤정이 쉐어하우스에 살 때 룸메이트이기도 했다. 당시 미용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윤정이 최고라고들 말했다.
윤정은 미용이 좋아서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혹사를 당했어도 잠을 줄여가면서 기술을 익히고 늘려가려 애썼다. 지금 다시 그걸 하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땐 정말 하고 싶어서 그 고생을 했었다. 윤정은 그때 자기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정숙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정숙은 그 많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예뻤고 항상 바빴다. 미용이라는 일의 특성상 막 미용업계에 입문한 여자아이들의 위치는 형편없었다. 험하고 하찮으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고 그런 일은 항상 버겁게 많기만 해서 윤정을 비롯한 룸메이트들에게는 늘 시간이 없었다. 그 중에서 정숙은 특별했다. 윤정은 정숙과 같은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예쁜 얼굴 덕분에 정숙은 늘 전면에 서는 편이었다. 원장은 일부러 정숙의 머리를 항상 미용실에 미는 비싼 스타일로 공들여 해놓고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도록 했다. 이런 방법은 크게 효과를 보았다. 원래 하던 대로 머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나 그저 살짝 커트만 하고 갈까 했던 사람들도 미용실에 들어서서 정숙을 보면 결심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쁜 얼굴이 머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정숙은 윤정처럼 말단 스태프로 미용실에 들어갔고 미용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했지만 정숙의 쓰임은 딱 거기까지였다. 미용사가 본업이니 미용을 잘해야 하는 건 당연했음에도 정숙은 그 재주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녀 스스로 애써 기술을 익히고 길러서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지만 확실히 손놀림이 중요한 미용이라는 게 정숙을 위해 준비된 일은 아니었다. 정숙은 그저 예쁘게 서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게 실수투성이었다. 손님이 가운을 입도록 도와주고 커트볼을 씌워주고 디자이너가 드라이를 하는 동안 돕고 머리를 감겨주는 것만 하는데도 실수를 안 하는 때가 오히려 드물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니? 나 엿먹으라고? 정숙이 실수를 할 때마다 손님에게 머리카락이 땅에 쓸리도록 사과하는 건 원장의 몫이었으니 원장이 정숙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윤정은 자신 같은 스태프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원장이 얄미워서 정숙이 일부러 그런 거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일부러 그런 적이 없었다. 원장처럼 강남에 큰 미용실을 하는 게 꿈이라고 떠버릴 정도로 정숙에게는 나름의 포부가 있었다. 원장은 정숙이 실수를 연발해도 처음에는 나름의 쓰임이 있어서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쪽이었지만 정숙의 실수가 잦아질 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고되게 혹사당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윤정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간 스태프들이 제발로 미용실을 나갈 때 유일하게 떠밀려 쫓겨난 게 정숙이었다. 정숙이 입히는 피해가 정숙의 존재 가치를 넘어서게 됐으니 원장은 큰 아쉬움 없이 정숙을 내보냈다. 정숙은 그나마 예쁜 외모 덕으로 다른 일자리를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었지만 3개월이나 채우면 오래 일하는 것이었다. 윤정이 쉐어하우스를 나올 즈음은 정숙이 여기저기서 짧게 일하다가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만난 남자와 인연이 닿아서 한창 연애 중일 때였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다른 남자와 했지만
정숙이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만큼 부유한 사람과 연이 닿아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힘든 시기를 함께 보냈다는 건 생각보다 끈끈한 인연으로 엮여서 윤정은 꽤 오래 쉐어하우스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친구들은 윤정의 결혼식에도 아들 경준의 돌잔치에도 찾아와 주었다. 각자 결혼을 하고 일이 바빠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만큼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정순만큼 자주 보게 되는 친구들이 없는 게 윤정은 아주 이상했다. 우리 신랑이 지금 집이 너무 좁다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아주 난리잖아? 50평이 좁다면 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는 한 100평쯤 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경기도로 가야 되거든? 아, 나는 진짜 서울은 못 떠나. 100평짜리 집은 인테리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돈이면 다 된다고. 그냥 자기만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니? 나는 뭐 그냥 살아있는 꽃이야 뭐야. 뭐 맨날 너는 그냥 이쁘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자기는 나한테 더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모르겠다. 우리 신랑만 그러는 건가? 우리 신랑은 내가 싱크대에서 컵 하나 닦는 것도 아주 기겁을 하잖아? 도우미를 왜 부르는 거냐고, 식세기는 왜 있냐고 하면서 네가 왜 그런 험한 일을 하냐고 난리도 아니야. 윤정은 정숙이 오면 늘 듣던 얘기라 별 감흥 없이 응, 응 하는 대답으로 장단을 맞춰줄 뿐이었다. 정숙은 늘 자신이 넓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가사 도우미에게 살림을 맡기고는 자신은 그저 백화점이나 피부과, 미용실과 특급 호텔을 도는 게 일상이라고 반복해서 떠들곤 했다. 정숙이 부자에게 시집을 간 건 사실인 것 같았고 정숙의 말을 윤정이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윤정 딴에는 최소한의 성의를 발휘해서 그러니 좋겠다, 재밌었겠다, 남편이 너를 참 사랑하나 보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숙은 그런 윤정에게 때때로 분노를 터뜨려서 윤정을 당황시켰다. 아마도 윤정의 태도에 열의가 없다는 걸 정숙이 눈치채서였겠는데 단지 그런 이유로 화를 낸다는 게 윤정은 늘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자꾸 윤정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지만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